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본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의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치열한 레이스를 펼칠 예정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혼란과 대내외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을지 선거운동 기간 중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질서 퇴행 세력은 선천에 따라서 하실 생각 있나요? 계엄리전 의결 뒤에 독재 방식 개헌안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웨딩업계의 횡포를 지적하는 말이 있을 만큼 웨딩 관련 물가가 빠르게 오르며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결혼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준비하려는 새로운 방식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요와이드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급격히 상승하는 결혼 준비 비용으로 예비 부부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식 준비 비용이 올해 441만 원으로 5년 새 87%나 상승했다고 전하면서 이들의 결혼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예비 부부들은 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온라인에서 드레스를 구매하고 스튜디오 촬영이나 메이크업도 직접 준비하는 등의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세르모니웨어 검색량은 전년 대비 90% 증가했고 매출도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호텔 업계에서는 객실과 촬영용품을 빌려주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하면서 스드메 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성 있는 결혼식을 선택하는 예비 부부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예비 부부들이 기존의 고비용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준비 방식을 선택하는 흐름에 주목했습니다. 드레스 대여 대신 온라인 구매, 스튜디오 촬영 대신 셀프 웨딩 촬영을 택하는 등 실제 결혼 준비 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소비자 선택 변화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관련 업계의 반응까지 함께 다루며 결혼 산업의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결혼 준비 비용의 지속적 상승 원인이나 기존 웨딩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웨딩업계 종사자나 전문가의 시각이 더해졌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유통업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이트처럼 정교하게 꾸며져 소비자들이 속기 쉬운 구조인데요. 낯선 링크 클릭이나 일반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유도 등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유명 유통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대형 유통업체나 스위스 온라인 쇼핑몰, 국내 증권사 등을 흉내낸 사이트와 앱은 실제와 매우 흡사해 일반 이용자가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 같은 가짜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대신 구매하면 수수료를 벌 수 있다고 속이거나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보도는 특정 쇼핑몰에서 일반인이나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고 피지사를 통하지 않는 방식 자체가 이상하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보도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확인과 경찰청이나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기 의심 계좌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메신저로 온 낯선 메시지는 피싱 범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웹사이트 주소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보도는 유명 유통업체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에 주목했습니다. 정교하게 제작된 화면과 시민들의 실제 반응을 통해 소비자가 사기 수법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전문가 조언을 통해 사기 수법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시청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나 낯선 링크에 대한 경고와 같은 예방책을 함께 안내해 범죄 피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나 수사당국의 대응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은 아쉬웠습니다. 관련 기관의 입장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함께 다뤘다면 시청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역 공약을 내세우는 한편 서로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연합뉴스TV는 유세 현장을 연결해 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북극 항로 개발,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수위도 높였습니다. 보도는 김문수 후보가 산업 살리기를 내세우며 진주, 사천, 창원 등을 방문해 과학기술 부총리와 특임대사 신설, 원전산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독재,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 연결을 통해 전했습니다. 각 후보의 유세 일정과 주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해 지역 민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적 행보를 시청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후보들의 발언을 현장의 분위기와 함께 전달하면서 단순한 스튜디오 전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구성으로 유세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달된 내용은 대부분 지역별 공약 소개에 그쳐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 연결이라는 한계로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현실성 검토나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주민들의 반응 등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했는데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유권자들이 정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후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갈등은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스잇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이후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노조는 대법원이 인정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서울시와 사측이 거부하며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와 사측은 노조의 요구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을 8% 인상할 경우 인건비 총액이 약 25% 증가해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전국 22개 버스 노조 중 11곳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결렬될 경우 동시 파업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전국 시내버스의 약 60%가 멈출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한 임금 협상 갈등을 중심으로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했습니다. 노조의 주장을 전함과 동시에 서울시와 사측의 인건비 증가 우려 및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함께 소개해 갈등의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갈등이 서울을 넘어 전국 주요 도시로 번지고 있다는 점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한 전망도 덧붙여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 보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쳐 임금체계 개편이 왜 쟁점이 되는지에 대한 배경이나 유사 사례 비교 등 맥락 설명은 부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 이슈를 단순한 교통 불편 차원이 아니라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해 조명했더라면 보다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리부팅 지방시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방대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방대학교는 하나의 지역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할지 방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대학 내부자들을 다룰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방송은 지방대 폐교 이후 황폐화된 지역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과거 서남대학교에 재직했던 교직원을 만나며 시작합니다. 지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학 주변 상인들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학생과 교직원들이었습니다. 전 서남대 조교수는 1년에 4달 정도만 급여를 받았고 이러한 현상이 4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합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의대 간호학과의 경우 대부분 전북대, 원광대 등의 학교로 옮길 수 있었지만 일반과 학생들은 이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대가 문을 닫으면 불난 지방 소멸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20대 학생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수도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들의 고향은 수도권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야 인구가 유지되고 지역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갈 곳을 잃은 학생들을 만나야 하는 타 대학 역시 고민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사 일정을 변경하고 각종 행정적 절차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아픔을 겪는 것은 바로 학생들도 폐교 직전 학교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잦은 휴강과 수업을 맡은 교수님들이 자주 바뀌는 일을 겪으면서 그들의 불안함은 증폭되어 갔고 실제로 막상 폐교가 되어 어느 학교로 건너갈지 원서를 쓰는 입장이 되자 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타 대학에 다니는 지방대 학생들도 이러한 상황이 곧 자신들의 현실이 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팽배한 분위기가 지역 소멸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재학생의 숫자만 봐도 체감이 됩니다. 익산시 인구 27만 명 중 원광대학교 재학생이 대략 17,000여 명 정도입니다. 원광대학교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구까지 합한다면 2만여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만약 폐교가 되어 2만여 명의 인구가 지역을 떠나간다면 이는 지방 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학은 도시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가장 큰 축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이러한 기업이 잘 없어 대학교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대가 문을 닫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글로컬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게 세계를 의미하는 글로벌과 지방을 의미하는 로컬의 합성어로 소멸해가는 지방 대학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재편하되 세계인들에게도 활짝 문을 열자는 뜻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 대학을 가야만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겹치며 지방대 수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대학의 지속성을 갖고 가려면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을 닫은 서남대학교를 활용하기로 한 전북대도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전북대는 외국인 전용 학부로서 글로컬 커머스, K 엔터테인먼트, 한국어 교육학과 등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성공할 거라 확신을 하고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없으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씁쓸한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폐교 이후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문제는 바로 시간입니다. 당장 지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이 떠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방대 폐교 위기를 넘을 방법은 바로 통합.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잘하는 걸 살리자를 핵심 목표로 삼아 내년 초 통합할 예정입니다. 잘하는 것을 합쳐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계획을 실행해보자는 것인데요. 두 학교는 전국 최초로 같은 산하재단의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이 함께 생명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혁신 모델을 제시하여 참여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대가 살아남게 된다면 다음 목표는 바로 세계입니다. 원광대학교는 글로컬 대학이 됨으로써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 대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ODA 수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에 있는 학생 3천여 명의 인재를 양성해 국내 취업, 창업, 정주 여건까지 마련해주며 의료인들을 재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두 조직이 합쳐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부적으로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것을 살리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통합은 잘하는 것만 살리는 통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노년층인 나라입니다. 그나마 남은 젊은 세대들마저도 모두 서울로 향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대학교를 절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화된 연구교육의 산실이자 지방부활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대학교. 잘하는 것을 살려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대학과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영빈 학생 이번 리부팅 지방시대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교 통합 정책을 다룬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변화에는 늘 불편함과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학생 수가 늘고 취업 기회도 넓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조직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잘하는 걸 살리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통합이 자칫 잘하는 것만 남기는 통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예.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 내용 끝에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진적 정당 민주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원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사상 초유의 모습을 짧은 시간에 참 많이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 내용이 참 심각했었고 하지만 가까스로 최종 대선 후보를 결정지었는데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놓고 언론들도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부터 주요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일찍이 보지 못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예. 시간 순서는 이렇습니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갈등이 격화한 것은 지난 8일 저녁입니다.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었고 양측의 갈등은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한층 심화됐었죠. 김 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이 8일에 낸 가처분 신청이 9일 오후 기각됐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지도부는 단일화 작업에 더 속도를 냈습니다. 이후 두 차례 단일화 관련 협상했죠. 그러나 또 결렬됐고 당 지도부는 10일 0시를 기해서 비대위 및 또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3시, 4시 후보를 받는다라는 공고를 냈고 한 전 총리는 새벽 3시 30분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뒤 대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변경 찬반을 묻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후보 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과반으로 집계되면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되찾은 김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던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 원팀 승리를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여전히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메시지를 내면서 내부 갈등 양상이 뚜렷해진 모습인데 언론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아시아 경제 등의 보도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통합을 다짐했습니다. 예. 후보 선출 과정에서 혼란과 관련해 사과하며 큰절하기도 했죠. 큰절 후에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서로 보듬고 화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라면서 원팀으로 함께 싸우고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예.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집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선 승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전열 정비도 약속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소개하면서 지난 9일 의총에서 당원들의 뜻이 김 후보에게 있는 만큼 과거의 우여곡절은 다 잊어버리고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후보 교체를 추진한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필 규정이라면서 이제 대선 경선판을 혼미게 하게 한 책임을 지고 예.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고 한덕수 배후 조정 세력들도 모두 같이 정계 은퇴하라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쿠데타 세력이 계속 자리 보전을 하면 그 쿠데타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SBS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관련 메시지를 두고 비판과 우려의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빨리 출당시키든지 정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랬군요. 한밤중에 발생한 이 후보 교체 소동, 채 1일도 안 되는 해프닝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네. 절차상의 허점도 그렇고요. 비민주적인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 역시 객관적인 상황 전달 외에도 잘못된 점은 지적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이번 국민의힘 후보 교체 사태는 절차상도 법적으로도 이견 없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이를 심야 쿠데타, 당내 제2의 비상계엄 사태, 추태, 한밤의 야합 등으로 규정하거나 비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당심에 거부당한 비민주 국민의힘에서 초유의 후보 바꿔치기는
당원들의 제동에 맡겼지만 12.3 불법 계엄을 공동 책임져야 할 구여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오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를 답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동아일보는 전례 없는 반민주적 폭거, 심야의 정치 쿠데타라는 비판과 함께 당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존립에 대한 사설도 여럿 있었는데요. 한겨레는 사설에서 애초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지도부가 끌어내리려 한 발상 자체가 오만한 것이라면서 이미 내란 동조당으로서 위헌 정당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존립할 가치가 있는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정치적 세력으로 재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내란 세력과 잔재의 철저한 청산임을 자각해야 한다며 당내 요구대로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그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가 행동으로 민주주의 존중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국민 통합도 대선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이견 없이 민주주의에 어긋난 사태였기에 모든 언론이 비판을 했습니다. 단순 사실 전달만이 아닌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 보도들이 많았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어쨌든 6.3 대선의 구도는 이렇게 이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의 대선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최종 후보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언론은 레이스의 전망 또 변수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주요 내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2일에 시작되면서 22일간의 유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의 후보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대선 초반 선거 구도는 1강, 1중, 1약으로 형성됐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고 전통적 보수층에서 지지 기반을 가진 김문수 후보가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국민의힘 이 후보 교체 내용 사태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본 보수권은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막는 막판 변수로 보고 있으나 이 후보는 김 후보와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면서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언급하기보다는 실용주의, 우클릭에 초점을 맞춘 성장과 회복 행보를 통해 범보수, 중도층까지 끌어안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에 집중하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명, 빅텐트를 통해 대선 초반 열세를 뒤집을 반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첫날부터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을 방문해 청년 미래 세대에 대한 정책에 집중을 하면서 젊은 보수로 차별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년 대선 때마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이 단일화인데 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는 명분이나 대의가 확실해야 하는데 이번 국민의힘은 과정이 그렇지 못했기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 교체 사태는 국힘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일화라는 명목으로 당원이 뽑은 후보를 정당한 명분 없이 교체하려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언론이 지금처럼 더욱더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 3일까지의 대선 레이스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정부는 내란으로 피폐해진 국내 상황을 수습하고 예. 다시금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많은 진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자중작용과 함께 정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나라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국민의 삶이 퍽퍽하죠. 이럴 때 정치가 혼돈에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날선 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